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뭔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똑똑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랑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게 내가 오만해서 그런가? 아니면 상벽이 이상해서 그런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차가운 공기, 그 적대감은 분명히 느껴지죠. 그래서 막 지난 대화를 다 되짚어보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해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결국엔 그냥 내 탓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미움이 당신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뛰어난 지성을 증명하는 거라면요. 어때요? 좀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나 개인적인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무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죠. 당신이 겪는 그 거절이 당신에게 견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지적으로 깊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1884년으로 갑니다.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죠. 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에 그토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걸까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가 발견한 잔혹한 심리 법칙이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뇌과학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격처럼 위협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해주는 핵심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울이죠. 네, 맞아요. 당신은 거울인 겁니다. 당신이 거절당하는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거울이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진실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듯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의 충돌이 쾅!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이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죠. 하지만 단순하고 확실한 답만 원하는 사람들은요,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그 진실이 문제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위협이라는 느낌,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뇌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마주했을 때 뇌에서 이걸 신체적 고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픈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진짜 아픔을 주는 거고, 더 무서운 건 정작 그들은 왜 아픈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우리 뇌에 둥쪽 전 대상피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뇌의 비상벨, 경보 시스템 같은 곳이에요. 재밌는 건 이 비상벨이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할 때랑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을 게 똑같이 울린다는 겁니다.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회적 거절이나 물리적 고통이나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다 진화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시 시대에 부족에서 쫓겨난다는 건 뭐였을까요? 그냥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신경계는 거절이라는 신호에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비상 버튼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당신을 밀어내는 그 사람들의 뇌도 똑같은 생존 버튼이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당신이 우리 부족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으로 보이니까요. 자, 뇌과학적인 이유를 봤으니 이번엔 심리학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우리 뇌에는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 즉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갈등을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옆집 마당이 지저분해요. 그럼 우린 바로 저립 사람 게으르네 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최근에 아팠다거나 힘든 일을 겪었다는 가능성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어두워져요. 바로 심리적 투사라는 방어 기제 때문인데요. 누군가 당신을 유독 심하게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당신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사실 자기 내면의 불안감이나 인정하기 싫은 단점, 그 두려움을 당신이라는 스크린에 비추어서 대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빨리 편을 가릅니다. 단 몇 밀리초 만에 우리 편과 저쪽 편을 나눠버려요. 실험을 해보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기준, 예를 들어 빨간 셔츠 입은 사람과 파란 셔츠 입은 사람으로만 나눠놔도 사람들은 즉시 자기 편을 더 좋아하고 다른 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당신이 저쪽 편, 즉 외부인으로 딱 찍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걸 적대적 귀임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왜곡돼서 해석되는 거예요. 똑같이 길 가다 어깨를 부딪혀도 우리 편이 하면 실수지만 당신이 하면 시비 거는 공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미움의 순환을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140년 전 톨스토이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이 증오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고 복수하고 사람들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냥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는 순간 당신도 당신을 억압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사랑의 법칙 3단계입니다. 첫째, 그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그들의 미움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고통이 밖으로 표현된 증상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들이 씌우는 왜곡된 프레임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진실이 아니니까요. 이건 절대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태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편견과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 가치가 정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그 시스템보다 한 수 위, 훨씬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유별난 것도 당신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생각은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그저 생각 없이 순종하는 걸 더 편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명확하게 생각하며 깨어있는 데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이유 없는 미움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거절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명석함을 증명하는 증표는 아닐까 하고요. 기억하세요. 그들의 증오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진실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